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9,20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독자 1만 명이 되고 나면은 좀 소소하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그냥 작은 Q&A 그리고 한 몇 분만 선정해가지고 타로를 좀 볼까 하거든요. 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도 댓글로 이제 저의 그 1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도 Q&A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채널 많이 또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카드 선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관계 카드 열어봤는데요. 약간 저는 두 분의 관계 카드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되셨거나 장기 연애를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조금 만났는데, 짧게 만났는데도 서로가 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서로를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좀 진지했던 관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느낌이기는 한데, 이렇게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은 언제든 뭐 설레이게 잘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계가 오래될수록 좀 루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권태기도 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권태기가 있었던 관계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관계가 오래됐는데 여기서 더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고 관계 발전도 없어 보이고 자꾸 쳇바퀴 돌듯이 그냥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서로 발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도움을 받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잘 만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자체가 좀 불안정했다라는 게 있어요. 불안정했고 언제 헤어질지 몰랐고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게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됐지만 관계 자체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관계가 좀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카드, 뭐 안정적인 카드는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좀 불안하다,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좀 많이 나왔고 암장 카드 열어봤을 때는 28번에 28번이니까 80 그러네요. 서로가 나름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각자가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게 좀 확실했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좀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도 열어볼게요. 네, 일단 상대방 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성향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 좀 뚜렷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은 보통 고집이 좀 센 부분이 있거든요. 고집이 엄청 세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꼭 리드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도 사실 이분은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거 못해요. 그냥 내가 리더가 되거나 우두머리가 되거나 좀 위에 사람이 되어서 밑에 사람을 부려 먹어야지 이 사람이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얌전한 느낌보다는 내가 어디 가서 주목받고 인정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성격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한 성격, 좀 화려한 성격이라는 거는 언변이 좋다거나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재치가 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좀 사람들한테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계산적인 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사람을 만날 때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생각한 다음에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이라서 좀 영악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랑 만약에 연애를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불안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 분은 좀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강요하는 약간의 좀 가스라이팅의 느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좀 계산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좀 데이트 비용 문제나 또 금전적인 문제가 좀 껴있으면은 그게 또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좀 계산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계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은 좀 계산적인 사람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좀 답답하고 권태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편하기는 편한데 서로 얘기하지 않고 좀 속으로 삭히는 게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어쨌든 이 권태기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됐는데 이제는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연이 되게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자기랑은 정말 오래 만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오래 알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돌고 돌아서 만나기도 하고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계 자체는 깊은 관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헤어졌을 당시 혹은 멀어졌을 당시 그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멀어졌을 당시에 그분의 마음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분이 뭐 장거리였거나 자주 볼 수 없다거나 상황이 좀 안 좋았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좀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보여지고요. 이분과 여러분들 카드 뽑는데 지금 이 은둔자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마음도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멀어졌을 때 이제 해방이다, 끝이다 이런 것보다는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좀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헤어졌을 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렇게 답답한 문제를 팔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는 마음 자체가 편하지는 않았어요. 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답답했었던 것 같아서 쿨한 이별, 쿨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 생각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드는 감정은요,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고요. 이 마음 자체, 첫 카드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행복했는데, 마음적으로 내가 위안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고 여러분들과의 그때 있었던 감정들을 좀 떠올리면서 추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한테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나는 할 만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왜 너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나 만족한다? 뭐 그런 고마운 거를 왜 표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이 좋고 추억도 생각나고 하긴 하지만 내가 그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는 그걸 이해를 못 해줬기 때문에 너를 생각할 때 좋기는 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당연히 있어. 나 힘든 거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마음은 어떤가 열어볼게요. 지금 현재 마음은 어쨌든 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분 관계 자체가 좀 오래됐고 좀 깊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를 쉽게 잊는다라기보다는 자꾸 마음속에 아쉬움이나 미련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자체도 여러분들을 정리했다 이런 것보단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과 어떠한 좀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일단은 두려움이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지웠을까, 잊었을까,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한다.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카드에서는 두려워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거들떠 안 볼까봐, 나한테 관심을 끊었을까봐, 약간 그런 거를 좀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자기를 좀 지우지 않았기를 바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행동력이 엄청 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애만 타고 있는 느낌이지 어떠한 행동적인 부분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에 대한 관심, 잊지 않았기를 그런 걸 좀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열어볼게요. 재회를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사람 마음 자체는 재회에 대한 생각은 있어 보여요. 재회는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미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되더라도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 마음은 다시 또 재결합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들도 당연히 크다라고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바운더리에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혼자 되게 잘 살거나 뭐 소문으로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막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거나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먼저 다가가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끼기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든요. 되게 고민이 많고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했던 것도 아, 그래,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내가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어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고 뭔가 만나고도 싶기는 하지만 내가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괜히 연락해서 뭐 하면은, 좀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너의 그 기준에 다시 못 미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연락을 안 하고 지켜보고 그냥 애만 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볼게요.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 살고 있더라도 그게 진짜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 같거든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너가 볼까봐 좀 잘 살고 있는 척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까 그거를 좀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혹시 뭐 있을까 계속 보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힘든 마음을 좀 알아줘라.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다. 진짜 사람들은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지만 마음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좀 재회 흐름 주차별로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1주차 특별히 행동적인 모습이나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1주, 2주 정도 지나서 3주 정도 됐을 때 어떠한 좀 상황의 반전은 온다라고 해요. 두 분이 좀 연관성이 없고 좀 멀어져 있다면은 3주 차에는 이 재회의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재회운 자체는 3주 차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3주 차의 재회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1, 2주 차에는 특별히 재회 흐름은 없어요. 서로가 답답해하고 우리 사이에 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고 서로가 좀 이렇게 안 통하는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1, 2주 차에는 운 자체가 재회 흐름 크게 없지만 3주 차에는 큰 재회 운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좀 행동을 어떻게 할지도 볼게요. 행동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해요.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행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당장 1주차 때도 그냥 이거를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하는 게 많아요.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좀 큰 것 같고 2주 차에도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계속 생각만 하는 느낌인데 저는 3주 차 정도 됐을 때 아까 두 분의 재회운도 3주 차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이 아 그래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3주 차 때부터 마음이 돌아서면서
본인이 좀 행동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겠다 싶고요. 4주차까지도 이 사람은 꾸준히 좀 적극적인 재회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날 수 있을 때 좀 용기를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좀 잘 만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나게 되면 또 잘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자체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가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확 맞춰가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해요. 너무 모든 거를 바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받아들일 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요. 아까도 상대방 분이 자기는 10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7만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상대방 분이 좀 내려놔야 할 부분이에요. 꼭 받으려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대방 분 내려놔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겠죠. 그치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서운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노력은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만난다면 그래도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혹시라도 두 분이 재회가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가 안 되더라도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운 점, 얻은 점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물론 힘들었겠지만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설레지 않아도 사랑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또한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잠깐의 선택, 찰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5점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또 배웠고 성장했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한결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관계 카드 뽑아봤을 때는요. 일단은 좀 끊어진 카드가 나왔어요. 이걸로 봤을 때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좀 끊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좀 다툼이 많았거나 좀 싸움이 좀 잦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자주 다투셔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의 관계로 제가 딱 봤을 때는 정말 안 싸우기만 한다면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관계였을 것 같거든요. 서로 되게 웃음 코드, 개그 코드 너무 잘 먹고 유머 코드도 되게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둘이 정말 케미 먹고. 근데 둘이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은 좋겠지만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서로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서로가 좀 서로한테 바랬던 이상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좀 좁힐 수 없었다는 게 좀 크고요.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봐도 38에다가 42니까
볼까? 4, 2, 6번. 일단은 저는 두 분의 성향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물론 서로가 성향까지 깊이 안 가도 되고 좀 가볍게 농담하거나 뭐 그런 취미 같은 부분들이 잘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너무 잘 맞고 웃기고 좋고 그랬겠지만 서로 진지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안 맞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그때 차이는 정말 좁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다툼이 많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싸움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싸웠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를 반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싸울 때는 서로 정말 쥐잡듯이 정말 크게 싸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굴곡이 있었던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의 성향 카드도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상대방 분을 봤을 때는 일단 첫 느낌은 자유로운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좀 앞뒤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거가 있어요.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는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은 이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고 뭐 해야겠다 하면 하잖아요. 좀 생각이란 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해버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상대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꼭 말하고자 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느낀 거, 행동하고 싶은 거를 거침없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랑 좀 연애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 분은 악의 없이 그냥 하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냥 나는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가 논리도 있고 자기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약간 나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다라고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연애하면은 참 재밌는 건 있어요. 재밌고 웃기고 그런 건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일단은 잘 맞았다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되게 재밌게 했었어. 나름 잘 통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중간중간 좀 헤어지셨거나 싸워서 좀 멀어졌거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통하긴 하는데 가끔 뭔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그걸로 선을 좀 그을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우리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나름의 되게 만족했던 관계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우리의 의견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서로 잘 맞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웃기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니까 나도 너무 상처받고 힘든 게 컸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 분의 관계에 좀 차이가 있었다. 상대방은 좀 그거는 그냥 싸우는 거나 다투는 건 잠깐인 거고 우리는 그냥 좋았잖아. 이런 게 좀 컸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의 헤어졌을 당시의 마음은 어땠는지 열어볼게요. 헤어졌을 때 마음은 확실히 이분도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되게 지쳤고 힘들었고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고 좀 편안한 마음과 좋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싸우고 다투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맞나?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헤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이 일단 너무 힘들다. 근데 이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라고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헤어졌을 때 상대방이 먼저 헤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붙잡아 주거나 자기한테 좀 맞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헤어지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분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결국에 이 관계를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결정하는 건 너구나. 이 관계에 대한 주도권은 너한테 있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마음 자체는 좀 불편했고 이 관계를 좀 다시 잘 조율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도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도 편하진 않아요. 되게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되게 고민되는 카드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과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은 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는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실적 속마음도 열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 마음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잊었다라는 것보다는 아직도 관심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도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좀 되돌리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은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거나 다시 이렇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부터 힘들었지만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붙잡고 싶어는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두 분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너무 다르고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한 문제를 이 사람은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약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열어볼게요.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를 찾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 퀸소드라는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리드한다거나, 좀 감정이나 이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빼고, 정말 확실하게 좀 행동을 해주거나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와 좀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와 좀 다시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되게 다시 옛날처럼 재밌었던 관계, 웃겼던 관계, 좀 그런 케미 맞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제외하고 싶어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외를.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못다한 말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해보고 그 얘기를 다시 좀 풀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내가 표현을 못했고 어느 정도 안 맞았고 서로 포인트가 달랐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자기도 뭘 풀 텐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좀 재회를 하고 싶어요. 좀 빠른 시일 내에 표현을 해서 좀 재회를 하고 싶고 다시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행동적인 모습이 좀 약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왜 행동적인 부분이 약할까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자기 포인트를 좀 몰라요.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 포인트를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좀 알아보고 있다거나 엄청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얘는 뭐가 문제였을까? 얘는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어떤 거를 이 사람은 받아줄 수 없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연락을 안 하거나 행동이 뜸하거나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연락하고 행동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연락을 하더라도 관계를 다시 뭔가 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요, 일단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마음은 함께하고 싶다의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좀 실수한 게 많고 잘못한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내 욕심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좀 행동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좋았던 추억들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좀 주차별 좀 흐름 좀 볼게요. 재회 흐름. 일단은 상대방 분이요. 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계속 고민하네요. 근데 저는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면은 3주차 정도 됐을 때 그 연결된 걸로 인해 가지고 연락이 닿는다거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CC거나 사내 연애거나 뭐 아니면 주기적으로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거나 좀 그랬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3주 차에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3주 차에 당장 재회가 됩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3주 차 때까지는 어떠한 계기로 좀 연락이 닿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괜히 막 인스타나 SNS 아니면 뭐 통화기로 그런 거 보다가 잘못해서 전화를 누른다거나 잘못해서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좀 그런 일들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어떠한 소통은 하겠다라고 보여. 그러다가 마지막 4주차 정도 됐을 때는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느낌은 저는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좀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회까지 갈 수도 있고 재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 쪽은 재회를 원해서 달려오겠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재회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죠. 이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재회 흐름이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좀 행동은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사실 마음부터 이 사람은 계속 있고요. 행동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1주차, 지금 영상 시청하고부터 1주차 때는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연락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없잖아. 이 사람은 행동을 하려면은 나도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걸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갑자기 2주차 때 행동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연락이라기보다는 뭐 주변 사람들을 섭렵하고 다닌다거나 근처를 좀 여러분들 근처를 맴돈다거나 좀 여러분들 근처에서 깔짝깔짝거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3주 차에는 뇌 빼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럴 거면은 왜 연락했지? 왜 화를 돋구려고 연락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은 합니다. 2주, 3주 행동은 해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스러울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두 분 만나게 되면 좀 잘 만날까도 볼게요. 왜 이렇게 인연이 깊을까요? 그리고 두 분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자. 43번이네 또. 만나면 또 만나요, 여러분들. 인연이 깊고 두 분이 워낙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좀 종종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어졌다 만났다 많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헤어지는 이유 자체가 좀 서로에 대한 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문제를 생각하는 포인트가 너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만나면 잘 만나지만 어떠한 깊은 얘기, 서로에 대한 포인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해서 좀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재회 흐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두 분이 재회가 안 되어도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배운 점이나 얻은 점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요, 뭘 배웠냐, 뭘 얻었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의 수도 없이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건데 그 안에서 나름의 타협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지 라는 걸 많이 배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뒤돌아서면은 진짜 이 사람 너무 힘들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장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약에 재회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만들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 그런 부분은 고맙다라는 느낌으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만남이든 물론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분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았던 사람,
힘들게 했지만 나 스스로를 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사람, 이렇게 긍정적이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관계 카드 열어봤을 때는요, 엄청난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명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다사다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엄청 많이 겪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왜 그렇게까지 만나야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자체가 정말 굴곡이 심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연이 아닐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평범한 연애보다는 보통 같지 않은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연애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데이트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연애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데이트를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일반적인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지 않았을까, 과정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저는 두 분이 힘싸움 같은 힘싸움도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좀 주도권 싸움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한쪽이 너무 강한 자기만의 입장을 고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좀 지체되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봐도 25번에 46번, 4, 6, 10이니까 어떠한 분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느낌이 크네요. 그리고 이 인연이 서로가 안 맞고 자주 다투고 이러면은 그냥 헤어지고 말자, 약간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깔끔하고.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고, 자꾸 연관이 되는 게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참 쉬운 관계는 아니었다 싶어요. 만약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나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해서 그거를 좀 완벽하게 깨끗하게 놓기가 어려웠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 저는 상대방 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폭력적인 성향, 말을 좀 막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안 보이는데, 한번 성향 카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방 분의 성향을 열어봤을 때는 굉장히 본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좀 인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나름의 중재자처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좀 그거를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이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 자체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말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매력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사람의 이제 이성관계가 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이 사람이 이성 친구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스타일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매력있다라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좀 봤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이런 매력에 좀 반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은요. 자기가 어쨌든 대빵이기는 해요. 자기가 대빵이어야 되고 자기의 말대로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속이 좀 편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우선순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친구들이나 자기의 그런 대인관계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걸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좀 많이 바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도 없는 와중에 여러분들이랑 데이트를 좀 안 하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욕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관계는요, 뭔가 불안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는 않았고, 계속 불안정하기도 했고,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이러기도 하고, 좀 종잡을 수 없었다.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관계 자체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게 확실히 두 분 관계가 안정적이기보다는 좀 불안정했거든요. 이게 딱 안정적이게 정해진 뭐 시간이나 서로 암묵적인 시간에 좀 만나서 데이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이 사람 마음대로 이 관계를 막 주물렀던 느낌이라서 이 사람 자체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뭔가 사람을 만날 때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좋아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발전을 할 거고 이런 걸로 좀 만나야지 발전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만나봐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나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 관계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뭐 만나서 편안하고 좋았던 그런 관계? 그 같이 있었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자체는 불안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나면 좋았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헤어졌을 때 당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졌을 당시 이 사람의 마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좀 다시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헤어졌을 당시 마음은 그러네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다시 뭔가 잡고는 싶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잡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바빠서 상황이 안 된다. 일단은 좀 나중에 약간 이런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 마음 자체가 잡아야 되는데 나 근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이 사람이 당시 행동 자체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뭐 어쩌자는 건지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거를 좀 모르겠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행동이 애매하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있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도 열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은 내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힘들었던 것도 있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거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고집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아, 진짜 힘들었어. 힘드니까 정리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아, 우리 힘들기는 했어. 진짜 마음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이게 애증이거든요. 이 관계가 떼려고 해도 안 떼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수레바퀴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의 현 시점 마음 어떤가도 볼게요. 이 사람 현 시점 마음은요. 일단은 저는 이 사람의 현재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딱 열어보면 지금 금전카드, 현실, 물질 이런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안정을 도모하고 싶다 이런 카드는 나오기는 하는데 자꾸 그 앞에 부수적인 게 붙어요. 좀 나 지금 뭔가 일이 많아. 좀 손해가 많아. 나 일이 바빠.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 사람은 현재 마음은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아, 일단 너한테 집중은 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랑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어쨌든 함께 좀 놀러 가거나 함께 좀 놀거나 약간 좀 즐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건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랑 좀 금전적으로 엮인 건 없으시죠? 약간 엮이셨다면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뭔가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막 우리 진지하게 만나자라기보다는 우리 일단은 연락해보고 좀 지내보자 이거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사귀고 다시 뭔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의 마음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럼 재회는 하고 싶은가는 열어볼게요. 아니, 재회는 하고 싶은가 했을 때는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서 재회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시 재회는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힘든 것인지 상황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뭘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해 나가야 될 거,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회는 하고 싶어 하지만 쉽사리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진 못해요.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좀 편안해야 재회를 하더라도 잘 만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가끔 만나는 정도가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재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하고 싶은 말은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게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좀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끊어졌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도 큰 것 같고,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그냥 서로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좀 재회 흐름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두 분의 재회 흐름을 봤을 때 당장 일주일 이내에 어떠한 흐름은 있어 보여요. 누군가가 좀 손을 먼저 내민다거나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주 차에는 재회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2주, 3주 차에는 일이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주, 3주 차에는 또 어떠한 장애물과 시련이 좀 있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주차 때 재회 흐름이 들어왔을 때, 당장 일주일 내로 재회 흐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움직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때도 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3주, 4주까지도 이 사람이 계속 한 달 내내 좀 여러분들한테 질척거린다거나 가끔 이제 계속 연락을 해본다거나 찔러본다거나 약간 이런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연락이나 행동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가 되게 중요하겠죠.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까? 다툼은 여전하다고는 해요. 다툼은 좀 여전하고 이거를 아예 고칠 수는 없고, 근데 또 서로가 친구같이 또 소울메이트처럼 재밌게 만날 수는 있는데, 봅시다. 10번, 19번, 10번, 20번, 27번, 31번이네요. 3번, 1번, 4번. 네, 만날 수는 있네요. 오히려 헤어지는 게 두 분에게서는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헤어져야지 서로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연락하지 말고, 이 사람이 연락 오더라도 바로 답장하지 말고 좀 텀을 줬다가 답장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한 달 내내 자기가 연락을 해보고 찔러보고 난리 부르스를 좀 칠 건데, 여러분들이 연락 온다고 바로 답장해서 그래 보고 싶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몇 시간 뒤에라도 답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미적지근하게 대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치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또 재회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배운 거나 깨달은 게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알게 된 거는, 잃어버린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래,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힘든 것만 있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름의 또 나만의 생각이 생기기도 했고 나만의 주관이 더 생기기도 했으니까 무조건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충분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많이 성장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었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볼게요. 네, 두 분의 관계 먼저 열어봤을 때는요. 일단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썼든 상대방 분이 마음을 많이 썼든 좀 마음을 많이 쓴 느낌이 보이다 보니까 이 관계는 좀 지쳐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좀 소통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뭔가 이게 관계 자체가 한쪽이 좀 끌고 가야 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 쪽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한 느낌이 있고, 나름의 좀 잘해주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좀 노력했다라고는 하는데 상대방은 약간 그 운이 약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랑 그분이랑 이렇게 동등하게 힘의 균형이 딱 맞게 가면 좋은데 저는 뭔가 상대방의 힘이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네 맘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책임 전가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상대가 따라와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분이서 잘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에 부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고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리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이랑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 분의 성향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상대방 분의 성향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해맑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되게 해맑고 밝아서 순수한 영혼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사고를 좀 많이 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냥 넘어가면 되는 일들인데 이분이 그거를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다가 되게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성향 자체가 표현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좀 뚜렷한 사람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좀 회피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짜증나는 게 있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뭐 만났을 때나 연락했을 때나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연락을 끊거나 잠수를 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좀 여러분들이랑 관계에서 지분이 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자꾸 회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이 사람을 살펴주고 배려해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드세고 강한 걸로 알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실세는 상대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에 맞는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대방 분이 좀 수동 공격적인 성향과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좀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고 뭐 나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헤어지자는 말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여러분들 입에서 좀 나오게 한다든지 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다가 여러분들이나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면서 좀 선심 쓰듯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되게 수동적이기도 하고 회피적이기도 하고 고집만 좀 세다? 좀 버티라고 그러면 엄청 오래 버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쾌하게 만났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불편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었던 것 같고 나도 나름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했었어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나름의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 자체에서는 이 사람이 노력을 했다 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좀 미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노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막 드러나는 느낌이 아니고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라기도 좀 그런 애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 어떤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은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이나 뭐 자기가 해야 할 거에 조금 더 집중한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처음 카드부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 일에 집중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헤어졌을 당시 자기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나도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안 쓰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도 좀 회피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카드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과 관계에다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요. 뭐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썼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조금 더 만나든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은 그래도 아직 이 사람 마음에는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좀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저는 다 긍정으로 보이거든요. 당시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한테 신경 안 써야지 약간 이런 게 크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긍정의 감정이 들까? 이게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헤어졌을 당시에는 상대방 분이 좀 고집을 부렸던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고집 부리던지 회피해서 잠수를 타던지 좀 그랬겠죠. 아마 그 순간 이 사람도 열받거나 화가 나서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은 아 그래도 여러분이 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연락 안 오나? 뭐 안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드는 감정은 막 엄청 나쁘고 싫고 앙금이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다시 연락이나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마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현재 마음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연락해보고 싶다. 뭐 하나 궁금하다. 별일 없나?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커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행동력이 강하지는 않아요. 행동력이 강하진 않고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다가 틈이 좀 보이거나 하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상처받았고 좀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안 썼다라면 이제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와야 될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왜 연락 안 오지? 뭐지? 무슨 일 없나? 약간 이런 궁금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도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요. 여러분들과 자기 사이에 정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우리 그동안 정도 있고 나름 잘 지내왔었는데 이런 힘든 일이나 이런 답답한 거는 잘 풀어가지고 가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답한 문제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나 자체로 그냥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 문제 자체는 어차피 풀릴 수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서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볼게요. 재회를 하고 싶어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뭔지 모르게 두 분의 정이 많이 든 걸로 보이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걱정인 게 자기는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싫다고 할까봐 나는 재회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안 받아줄까봐 그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간 싸웠던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맞춰진 게 있을 거예요. 원래 사귀다 보면은 서로 좀 비슷해지면서 맞춰지잖아요. 그게 좀 편해지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틀을 좀 깨고 싶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좀 두려워하나 봐요. 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래 뭐 먼저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 사람이 잠수를 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좀 많이 내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엄청 손을 내밀고 엄청 이렇게 달래고 막 이래서 이 사람이 좀 기세등등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하고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좀 겁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나 봐요. 막, 그냥 별거 안 해도 즐겁고, 막 친구들도 잘 만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행복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연락을 해보고 싶고, 뭔가 가볍게라도 좀 이렇게 만나보고는 싶은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 그런 거를 좀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서 잘 지내다 보니까 그게 좀 서운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를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서로 가족까지 좀 알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도 가족들이 이분한테 좀 여러분들의 안부를 많이 물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인들이랑 좀 연결이 되셨다면 가족, 지인,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자주 물어볼 느낌이라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여러분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좀 주차별 흐름 어떤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재회 흐름은 보여져요. 근데 당장 1주, 2주까지는 재회 흐름은 없고요. 저는 이 마지막 4주째쯤에 아마 재회 흐름이 있을 것 같거든요. 3주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은 있기는 한데 강렬하게 들어온 건 아니라서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저는 4주차 정도로 보여져요. 아마 1주, 2주째에는 특별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어떠한 연락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서로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느낌이라서 좀 뜸한데 3주부터는 상대가 어느 정도 좀 머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행동의 방향을 좀 정하기 때문에 3주부터 재회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 자체가 원래 행동력이 약한 회피형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3, 4주 정도 됐을 때는 좀 빠르다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지금 행동 흐름 봐도 안 움직이죠. 네, 저는 일단 일주일째 이 사람은 절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느낌이고요. 한 2주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래 뭐 좀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름의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 이쯤 되면은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좀 계획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는 3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3주부터 행동을 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인연은 있어요. 인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많이 주고 상대방은 너무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46번이 468이네요. 아마 저는 만나더라도 다시 한 번 또 헤어짐을 겪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 분이
자꾸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게 잘 되더라도 자꾸 한 번씩 엇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너무 온전히 다 잘해주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손을 내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도 어쨌든 본인이 행동을 취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재회가 안 돼도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얻은 거, 배운 거 있는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느낀 게 있다면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혼자 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기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진짜 고생밖에 안 했어요. 저는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나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더 성숙한 연애,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똥 밟았어, 나쁜 사람 만났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나를 새롭게 발견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 경험이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